믿기지 않는 현실,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폴란드가 선택한 단 하나의 희망,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조롱하던 그 무기가 유럽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 숨막히는 순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2년 가을,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에 수만 명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압박이었죠. 유럽 전체가 긴장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었어요. 나토도 유럽연합도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폴란드가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어요.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전 유럽이 비웃었죠. 제가 가장 크게 웃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반전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레벤슈타인입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원에서 전략군사기술팀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북유럽 최고의 젊은 방산 분석 전문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스톡홀름 사무실에서 받은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백 대씩 도입한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K-팝과 드라마 말고는 저에게 아무 인상을 준 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사실 저에게 한국이라는 이름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후 가정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국이란 이름이 주는 어떤 서늘한 공기를 늘 꺼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전문가로서 이 결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아시아 방산업체에 속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싸구려 부품으로 만든 장비가 중요한 순간에 고장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시아 무기는 곧 싸구려의 대명사였어요. 폴란드가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 집결한 군대는 수만 명에 달했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의존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팀의 베테랑 분석관인 스벤이 말했어요. 클라라, 폴란드가 정말 미쳤나 봐. 한국 무기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나 봐요. 하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왜 하필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가격 때문일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결국 후회하게 될 텐데. 오후에 브뤼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결정은 유럽 방산 협력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철덩어리에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저는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은 제한적이고 유럽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도 의문이에요.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보기에 이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셋째,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가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런 선택을 한 걸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가 봐요. 저는 답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죠. 유럽이 미쳤군요.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스톡홀름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결정이 유럽 전체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어요. 만약 한국 무기가 실패한다면 폴란드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유럽 전체로 번질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었어요. 스펙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펙과 실제 성능은 다른 문제였죠. 특히 유럽의 혹독한 기후와 지형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두고 봐야겠군.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말이에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서방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위협이었죠. 폴란드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나토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더욱 서둘렀습니다. 극비리에 추진되던 계약이 공개된 거였어요. 유럽 언론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독일의 한 신문은 폴란드의 절망적 도박이라고 표현했어요. 프랑스 언론은 아시아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저도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선택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은 도박과 다름없어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실전 경험의 부족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실제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실험실에서의 성능과 실전에서의 성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나토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나토의 표준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기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독일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클라라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 더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하지만 폴란드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배치 가능한 무기가 필요해요. 한국이 그 조건을 만족시켜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폴란드 대표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르첼 비에르친스키 대령이었어요. 마르첼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박사,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을 아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첼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검증이라는 건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그 실전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존은 검증된 신뢰로 얻는 것이지 한때 싸구려였던 무기로는 아닙니다. 마르첼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폴란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폴란드의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실전 경험이 부족한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폴란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뭔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폴란드에 가서 현장을 보겠다고 말이에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취재를 자청하고 싶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상을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상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미 충분히 분석했잖아. 저는 답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사가 승인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폴란드로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무기의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첫 번째 무기들이 도착한 곳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경계가 삼엄했고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나온 안내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나 코발스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클라라 박사님 환영합니다. 먼저 숙소로 모셔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현장을 보고 싶어요. 한국 무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안나가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 K2 전차 12대와 K9 자주포 8대가 도착했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함께 왔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컸고 위압적이었어요. K2 전차는 검은색과 회색의 위장 무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진 디자인이 현대적이면서도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성능은 다른 문제죠.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명의 동양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K-디펜스 전략실에서 나왔어요. 한지우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클라라 레벤슈타인입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원에서 왔어요. 한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웨덴까지 오셨군요. 저희 장비를 직접 보러 오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요. 유럽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한지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때 마르첼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브뤼셀에서 만났던 그 폴란드 장교였어요. 클라라 박사 정말 오셨군요. 마르첼 대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마르첼 대령이 K2 전차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녀석부터 보시죠. 한국 최신 주력 전차입니다. 저는 전차 주위를 돌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용접 부위, 장갑재, 포신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품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한지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2는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어요. 최신 화력 통제 시스템과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유럽의 기후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마르첼 대령이 답했습니다. 그건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첫 훈련이 있거든요. K9 자주포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게 폴란드를 지킨다고요? 웃기는 일이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지우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실전 경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수십 년간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한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어요.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르첼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가진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검증된 성능이 있어야 하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언어의 벽이 있었지만 몸짓과 그림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통역을 도왔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훈련이 될까?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성실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기지 내 식당에서 마르첼 대령과 식사를 했습니다. 마르첼 대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나라지만 군사기술은 아직 의문이에요. 마르첼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는 절실함이 있어요. 절실함이요? 네, 생존을 위한 절실한 말입니다. 그게 때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며 저는 그날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겉보기에는 괜찮았지만 실제 성능은 아직 미지수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 무기를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한다는 폴란드 병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지우가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K2 전차의 정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그림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들의 성실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폴란드 병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한지우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혼자서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도 될까요? 한지우가 반갑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떠세요? 저희 장비들이 생각과 다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아요. 실제 훈련을 봐야죠. 한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한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거든요.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어요. 폴란드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K9 자주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한국 기술진의 지도를 받으며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폴란드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젠쿠에 바르지오, 고맙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한국 사람이 폴란드어를 배워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르첼 대령이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보셨죠? 저들은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으려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K9 자주포가 목표물을 향해 포를 발사했어요.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한 발, 두 발 모두 정확히 목표를 맞췄어요. 연사 속도도 빨랐습니다. 폴란드 포병 지휘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대 이상이네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성능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좋은 날씨에서는 괜찮겠지만 혹독한 겨울에는 어떨까요? 한지우가 제 말을 들었는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희 장비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어요.
한국도 겨울이 춥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내일 혹한 테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혹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영하 20도 환경을 만든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어요. K2 전차가 차가운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신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폴란드 기술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존 장비는 이 정도 추위에서는 시동도 안 걸렸는데.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시베리아급 추위를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북방 지역 작전을 염두에 뒀거든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폴란드 병사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정비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간단한 폴란드어를 익혔고 폴란드 병사들도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폴란드 병사가 어눌한 한국어로 인사하자 한국 기술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들 사이에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한지우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한지우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한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외국 무기에만 의존했어요. 하지만 위기 때마다 외면당했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비슷한 역사를 겪었잖아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고군분투했죠. 저희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이 일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명이었던 거예요. 마르첼 대령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어요. 마르첼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심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대규모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북부의 거대한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나토 연합훈련이었어요. 이번 훈련에는 독일의 레오파드 EA1,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K2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훈련 전체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훈련 시작 전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훈련 지휘관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훈련을 계속해도 될까요? 마르첼 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죠. 훈련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독일 레오파드 한 대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어요. 미국 에이브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의 K2는 문제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고생하는 동안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혹한에 강하게 만들어진 건가? 훈련이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진흙탕이 된 지형에서 K2가 가장 기동성이 좋았어요. 다른 전차들이 미끄러지거나 빠지는 동안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격 정확도도 뛰어났어요. 이동 중 사격에서 K2가 가장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관측소에 있던 다른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어요.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저 한국 전차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미국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기동성이 정말 뛰어나네요. 어떻게 저런 성능이 나오는 거죠?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 무기가 실제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K9 자주포의 성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연속 사격에서 분당 8발의 속도를 보여줬어요. 다른 자주포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정확도도 탁월했어요. 15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폴란드 포병 지휘관이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훈련 중간에 마르첼 대령이 저에게 왔습니다. 박사님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이유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마르첼 대령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건 도박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이었어요.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작전을 중단했지만 K2와 K9은 계속 임무를 수행했어요. 한국 무기들에 장착된 열영상 장비와 레이더가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조건에서도 저렇게 정확할 수가. 한지우가 저 옆에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는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을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눈보라는 일상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이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였어요. 훈련 마지막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K2 한 대가 진흙에 빠진 독일 레오파드를 구출하는 거였어요. 강력한 엔진 파워로 레오파드를 끌어냈습니다. 독일 승무원들이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경쟁 상대를 도와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맹 정신을 봤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장비의 성능에 놀랐습니다. 특히 혹한 적응성이 뛰어나네요. 미국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기동성과 활용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도 발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순간 제 안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에 한지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한지우 씨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한지우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해요.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 무기의 놀라운 실력이라고 말이에요.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 공격이었어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폴란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 도입으로 인한 재정 리스크라는 것이었어요. 폴란드 질로티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나 떨어졌어요. 유럽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폴란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폴란드의 무모한 도박이라고 했고 프랑스 언론은 아시아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저는 브뤼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유럽연합회의가 소집된 거였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결정이 유럽 전체의 안보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말이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본 한국 무기의 성능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님, 발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클라라,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문제와는 별개예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의 입장 변화에 놀란 거였어요. 한편 폴란드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에 수천 명이 모여 한국 무기 계약 철회를 요구했어요. 폴란드는 유럽으로 돌아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르첼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라라 박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계약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견뎌내야 해요. 성능은 이미 증명됐잖아요. 하지만 정치는 다른 문제예요.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우 씨, 괜찮으세요? 한국 팀은 어떤가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워요. 성능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위로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압박일 뿐이에요. 한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실망스러워요. 저희가 뭔가 부족했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폴란드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거부했어요. 한국 무기 계약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궁지에 몰렸어요.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폴란드로 갔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단스크 기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한지우 씨, 정말 철수하는 건가요? 한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일단 대기하라고 하네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성능은 이미 증명됐잖아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능만으로는 부족한가 봐요. 정치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르첼 대령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대령님, 정말 포기하실 건가요? 마르첼 대령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군사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크거든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첼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무기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반대자였던 제가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경제적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토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이번 훈련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나토 주요국의 최신 무기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훈련에서 한국 무기의 실력을 완전히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공식 참관단으로 초청받았어요. 스웨덴 국방연구원을 대표해서 참석하게 된 거였습니다. 훈련 전날 밤 한지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내일이 정말 마지막 기회네요. 한지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모든 걸 걸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훈련 당일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강풍과 폭설이 몰아쳤어요.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나토 지휘부에서는 훈련 연기를 검토했지만 폴란드가 강력히 요청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관측소에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에서 온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독일 전문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까요? 미국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죠. 극한 상황에서의 성능을 볼 수 있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되자 문제들이 속출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들이 연달아 시동 불량을 일으켰어요. 추위 때문에 연료 시스템이 얼어붙은 거였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그나마 나았지만 기동성이 크게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의 K2는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폭설과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관측소에 있던 전문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한국 전차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조건에서도 저렇게 움직일 수가.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 무기의 실력이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계속했어요. 레이더와 화력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분당 8발의 연사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명중률은 90%를 넘었어요. 프랑스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는 처음 봐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한반도의 험악한 기후를 고려해서 설계했어요. 이런 조건이 오히려 익숙해요. 훈련 중반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한 대가 눈더미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구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눈이 너무 깊고 집안이 불안정했거든요. 그때 K2가 나섰습니다. 강력한 엔진 파워와 뛰어난 접지력으로 레오파드를 성공적으로 구출했어요. 독일 승무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K2 승무원과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경쟁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맹 정신을 본 거였어요. 훈련 마지막에는 통합작전이 있었습니다. 각국 전차들이 협력해서 가상의 적을 상대하는 시나리오였어요. K2가 선두에 서서 돌격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뒤따랐어요. 정확한 사격과 뛰어난 기동으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측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가 회의에서 각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독일 전문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에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프랑스 전문가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네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미국 전문가는 더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 성능은 우리 무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특히 혹한 적응성 면에서요. 영국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아시아 무기를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네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군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무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오늘 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한국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지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믿어주지는 않으셨지만 공정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한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저희가 증명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각국 언론들이 훈련 결과를 대서특필했어요. 독일 언론은 한국 무기의 놀라운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라고 표현했어요. 미국 언론도 한국 무기 기술의 급부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여론의 변화였어요. 폴란드 국민들이 한국 무기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위도 사라졌어요. 바르샤바 시내에서는 오히려 한국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고마워요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어요. 마르첼 대령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클라라 박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계약 유지를 확정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당연한 결정이에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영국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변화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챕터 8 변화의 시작.
석 달 후 폴란드 국회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계약 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었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370표, 반대 87표로 계약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자 의회는 박수로 뒤덮였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마르첼 대령이 방청석에서 저를 찾아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거예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국방부에서 기념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참석했습니다. 한지우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만찬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유럽의 새로운 파트너십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클라라 레벤슈타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진실을 밝혀주셨어요. 갑작스러운 언급에 저는 당황했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스웨덴 국방연구원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무기기술의 부상과 유럽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기술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철과 화약을 넘어선 무언가를 주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진정한 동맹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독일이 K2 전차 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프랑스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공동 기술 개발을 제안했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일부이기도 했어요.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그렇게 뛰어난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베테랑 분석관 스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며칠 후 한지우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의심하셨지만 끝까지 공정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유럽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배우고 도우며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편지를 읽으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해 연말 저는 스웨덴 국방연구원에서 올해의 분석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공로는 한국 기술진들에게 있어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되었고 유럽도 아시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 무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깨달았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은 진실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진정성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할 것이다. 그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다. 나는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스톡홀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한국 같은 진정한 동맹국들의 도움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평화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전문가의 길이었어요.